이게 뭐지? 내 이름이 인터넷에 박제가 됐다고? 밀양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로 신상이 공개된 A씨. A씨는 이날부터 세상의 성범죄자로 알려집니다. A씨 이름이 올라간 인터넷 사이트에 달린 댓글은 300개가 넘고요. A씨의 이름은 물론이고 사진, SNS 계정, 그리고 유튜브 계정까지 이런 게 다 공개됐거든요. SNS로 직접 찾아온 이들에게 죽어라 이런 말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A씨가 진짜 성폭행 가해자냐고요? 아니요. 황당하죠. 동명이인의 범죄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A씨가 성범죄자가 된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2달이 지났지만 A씨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잠에 들 수가 없어요. 수면제를 매일 달고 살게 됐죠. A씨의 신상을 공개한 이 사이트 운영자는 해명글만 달랑 몇 줄 올리고 끝. 바로 디지털 교도소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진짜 교도소냐고요? 아니요. 개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데요. 성범죄자, 아동학대범, 살인자 이런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개인이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겁니다. 사이트 운영자, 그러니까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장은 이렇게 말해요. 사법부가 이런 식이니까 내가 나타난 거다. 신상 공개를 통해서 피해자들을 위로할 거다. 국민 법감정에 못 미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사법부 대신에 내가 디지털에 범죄자들의 신상을 박제함으로써 고통받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국가도 아닌 개인이 어떻게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검찰, 경찰의 기록이라도 볼 수 있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A씨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온 건 뻔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한 고려대학교 학생은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사망에 이르기도 했고요. 한 의대 교수도 조작된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본으로 신상이 디지털 교도소에 박제가 됐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요. 참 황당하죠? A씨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신상이 공개된 동안 하루에 100통 넘는 전화, 죽으라는 메시지, 인신공격성 댓글까지 이런 걸 다 받아내야 했습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억울함을 넘어서 진짜 죽고 싶을 지경이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회적 심판자를 자처한 이 디지털 교도소장. 알고 보니 이미 수배 중인 범죄자였어요. 2019년 2월 한국을 떠나서 캄보디아로 그리고 베트남에 머문 이 사람. 이미 수배된 상태에서 디지털 교도소를 만들었고 또 수배 때문에 해외로 도피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범죄자가 범죄자를 처벌하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디지털 교도소장은 9월 22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검거가 됐고요. 이 사이트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전체 사이트 접속 차단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7,600여 명에 달하는 접속자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상황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운영되는 또 다른 디지털 교도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새로 태어나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 종결, 이번 중간고사 전교 10등 내로 진입 시 모든 신상자료 삭제. 지인 능욕, 아는 여성들의 사진을 올리고 이걸 성적으로 모욕하는 행위. N번방과 박사방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았던 범죄 맞습니다. 지인 능욕은 최대 7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예요. 그런데 이걸 사법기관이 아니라 디지털 세상 속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반성문을 쓰게 하고 또 디지털 속 재판을 하면서요. 텔레그램 속에 있는 주홍글씨 방입니다. 주홍글씨 운영자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자경단이라고 불러요. 그들만의 룰로 범죄자를 처벌하고 교육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범죄자를 스스로 찾아내는 게 아니라 범죄를 오히려 유도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끼를 문 사람만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고통받는다는 거죠. 무료로 사진 합성해 드린다. 지인 능욕방 관심 있으면 겐텔하세요. 트위터나 랜덤 채팅방에 올라오는 이런 광고들, 이 광고를 클릭하고 지인 능욕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신상 정보를 가지고 협박을 하면서 처벌까지 하는 거죠. 그럼 앞에서 말한 중간고사, 이런 시험은 또 뭐냐? A4 용지 30장 분량에 달하는 필독 사항을 외우게 하는 이 시험. 여기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벌칙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뺨 때리기, 삭발하기, 알몸으로 엉덩이 춤추기, 뭐 이런 엽기적인 벌칙이요. 박사방, N번방의 수법을 떠올리게 하는 이 과정. 대상자가 피해자에서 범죄자로 바뀌었을 뿐 비슷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2주간의 교육 과정 동안 이뤄지는 이 모든 일들, 만약에 경고를 3번 받아서 추방당하거나 아니면 버티지 못해서 방을 나가거나 이러면 그 즉시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겁니다. 주홍글씨 방에도 또 디지털 교도소에도요.
디지털 교도소, 주홍 글씨, 이게 처음 등장했을 때는 사실 사이다라는 여론도 꽤 있었어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 다들 기억하시죠? 그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그리고 감형, 또 감형으로 저지른 일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준의 1년 6개월의 징역형. 이런 사법부 판결에 분노하는 목소리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을 해서 가해자의 신상, 그리고 판사들의 신상까지 인터넷에 박제를 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통쾌함을 느낀 사람들도 있게 된 거죠. 언론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장, 그리고 주홍글씨방 운영자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줬거든요. 마치 정의의 사도들인 것처럼요. 디지털 교도소가 무고한 피해자를 낳은 것과는 다르게 여기에 올라가는 모든 정보는 피해자를 통해서 직접 확인한 거다 라는 이런 디지털 교도소장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고요. 그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면서 철저히 그의 입장이 담긴 인터뷰 전문을 기사에 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주홍글씨 운영자들의 범죄 유도 수법을 함정 수사라는 것에 비유를 하면서 이 방식을 옹호하기도 했거든요. 사법부의 판결이 현실 상황에 비춰볼 때 대단히 모자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교도소, 주홍글씨, 이들이 하는 행동은 온당한 걸까요? 언론이 우리의 분노를 자극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하자. 이게 정말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